5년 전 한 병사는 죽고 전우는 5년 만에 살아 돌아와 그날의 진실과 실패한 작전의 전우를 알리려 분쟁 지역의 살벌한 어둠과 공포를 뚫고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어느 쪽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날의 진실 앞에 과연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억나는 그날의 풍경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아시아 북부 국경지대의 한미연합 평화감시기지에서 맞이한 12월의 어느 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마치 세상을 덮으려는 듯했어요. 저는 노아 김하사, 한국계 미군으로 이 민감한 군사분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죠. 무인지뢰지대와 드론 감시가 이루어지는 일상 속에서 감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그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하사, 북쪽 경계선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제이슨 부사령관의 목소리에 온몸이 긴장했어요. 모니터를 확인하니 눈 속에서 떨고 있는 한 마리의 개가 보였습니다. 기지 전체가 즉시 경계태세로 돌입했죠. 이동 경로를 확인해. 무기를 지니고 있나? 폭발물은? 추적 장치는? 부사령관의 다급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고위험 지역에서는 단순한 동물 한 마리도 위협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정체불명의 동물인지, 사주를 받은 위험 요소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급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감시 스크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개의 목에 무언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확대해주세요. 화면을 확대하자 개의 목줄에 달린 인식표가 보였죠.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 완전히 보이진 않았지만 몇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구 K9 레스큐 코리아.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건 한국 군견훈련소 마크였습니다. 저는 즉시 통신기를 들었죠. 부사령관님, 저 개는 한국 군견으로 추정됩니다. 접근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김하사, 저 녀석이 정말 군견이라면 특별 임무를 위해 훈련받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그 개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희망. 3년 전 폭풍우 속에서 제 반려견 맥스를 잃은 이후로 저는 동물들의 눈빛에 더 민감해졌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 책임하에요. 방호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경계선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참을 걷다 보니 숲을 아래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백색과 회색이 섞인 털의 붉은 반점들. 그건 피였습니다. 괜찮아. 친구, 도와줄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려 할 때마다 으르렁거리던 개가 제가 다가갈 때만 유독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목줄의 인식표를 자세히 보니 백구 K9 레스큐 코리아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군견훈련소의 마크까지. 이건 분명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러나 제이슨 부사령관은 안전을 위해 백구의 격리를 명령했습니다. 훈련된 생명체일 수도 있어. 완전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엄격하게 관리해. 그날 밤, 저는 백구가 있는 격리실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도와줘. 내 이야기를 들어줘. 그렇게 저와 백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국경을 넘어온 한 마리 개가 머지않아 이 기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게 될 거라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격리실에서 백구를 지켜보던 저는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기지 의무실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던 의료진이 격리실 근처를 지날 때마다 백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창가로 다가가는 모습이었죠. 특히 한국계 장교가 들것에 실려 지나갈 때 백구는 눈을 떼지 않고 유리창에 코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네요. 의무실 간호장교인 마이클스가 말했어요. 저 개는 사람들의 상태를 감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군견들은 특별 훈련을 받아요. 특히 구조견이라면 부상자를 찾도록 훈련받았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서 백구에 대한 소문이 기지 전체에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귀신 들린 개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북쪽에서 보낸 스파이라는 농담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백구의 진짜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백구의 인식번호를 조회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하사, 무슨 일이야? 새벽 3시에 제이슨 부사령관이 제 다급한 전화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사령관님, 백구의 정체를 찾았습니다. 5년 전 실종된 이준석 대위의 군견이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이어진 부사령관의 단호한 목소리. 10분 후에 작전실로 와. 작전실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합동구조대 731 작전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띄워져 있었어요. 민감한 구조작전으로 암호화되어 있던 자료였죠.
5년 전, 이 지역에서 한미합동구조팀이 특수 임무를 수행했어. 제이슨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국 측 지휘관이었던 이준석 대위가 작전 도중 실종됐지. 군견 2마리와 함께 화면에는 이준석 대위의 사진과 함께 2마리 군견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백구였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충성이라는 이름의 셰퍼드였죠. 작전은 실패로 기록됐어. 기록에는 미확인 고립 및 교전 상태로 인한 실종 추정으로 남아있지. 제이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중 하나가 살아 돌아왔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백구가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생존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돌아왔는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 개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했죠. 걔는 말을 못해. 김하사. 제이슨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보여줄 순 있습니다. 백구에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백구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격리 상태는 유지되었지만 의료 검사 결과 백구는 영양실조와 경미한 외상 외에는 건강했습니다. 놀랍게도 칩이 심어져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활성화시킨 듯했어요. 이준석 대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한국군 연락장교인 박소령에게 물었습니다. 뛰어난 장교였지. 박소령이 답했어요. 특히 구조 작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 부하들 사이에선 인간 레이더라는 별명으로 불렸지. 사람을 찾는 데는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박소령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731 작전은 뭔가 이상해. 공식 보고서와 현장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달라. 어떡해요? 작전 실패의 원인이 이준석의 명령 불복종이라는 소문이 있어. 하지만 그건 공식 기록에 없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백구가 단순한 군견이 아니라 5년 전 미스터리를 풀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백구가 격리실 문을 계속 긁고 있다는 경비병의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뭘 원하는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글쎄, 하루 종일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경비병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준석 대위가 실종된 방향이었습니다. 마치 백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기지에서의 일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백구의 행동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매일 아침 백구는 격리실에서 북쪽 경계 철문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백구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짖지도 않고 고개를 들어 바라만 보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너는 뭔가 알고 있지? 제가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준석 대위에 대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랍게도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백구의 귀가 쫑긋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간절함, 그리고 믿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부사령관은 이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했죠. 필요 이상의 관심은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뿐이야.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개가 단순한 군견이 아니라는 확신이 커졌으니까요. 그래서 밤늦게 미군 기록 보관소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731 작전, 731 작전. 컴퓨터 화면을 뒤지며 중얼거렸죠. 대부분의 파일은 이미 삭제되거나 접근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파기되지 않은 일부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작전 전날의 브리핑 영상과 일부 통신 기록이었죠. 영상에서 이준석 대위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 정찰이 아닙니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민간인 거주 지역에 위험 요소가 감지됐습니다. 우리는 그때 영상이 끊겼어요. 하지만 통신 기록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통신 기록 731A8, 즉시 귀환하라. 이준석은 말했어요. 하지만 민간인들이, 사령부는 그건 우리 작전 범위가 아니다. 즉시 철수하라. 이준석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아이들만이라도. 사령부 이준석 대위, 이건 직접 명령이다. 통신 중단.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준석 대위는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본진에서 이탈했던 거예요. 작전 실패의 원인이 명령 불복종이라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숭고했죠. 공식 기록에서 이 부분이 삭제된 이유도 이해가 갔어요. 양국 모두 이런 민감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급히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오던 중 한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작전 후속 보고서 기밀. 현장에서 군견 충성의 시신 발견.
다른 군견 백구와 이준석 대위는 여전히 실종 상태. 수색 작전 72시간 후 종료 결정. 이준석 대위 상태 전투 중 실종 추정으로 기록. 군견 한 마리는 현장에서 숨졌고 백구와 이준석 대위는 행방불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백구만 돌아왔어요. 이준석 대위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백구의 격리 수준을 낮추도록 요청했어요. 백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제이슨 부사령관은 반대했지만 의무실의 심리학자가 제 편을 들어주었죠.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군인들에게 동물 매개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백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지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북쪽 경계 철문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백구는 항상 그곳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죠. 마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처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줘. 백구야. 이준석 대위는 어디 있지?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백구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철조망 아래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황급히 백구를 말렸지만 그 행동이 단순한 탈출 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백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게 될지 그때는 몰랐어요. 백구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백구 이송을 요청해왔어요. 국가 영웅의 귀환이라는 표현과 함께요. 한국 언론들은 이미 백구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적에는 우리 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위의 유일한 흔적이니까요. 한국 측 대표가 회의에서 주장했어요. 하지만 미군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군사기밀에 연루된 대상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이슨 부사령관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이게 단순한 개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지? 네, 압니다. 제가 대답했죠. 5년 전 작전은 양국 모두에게 상처였어. 공식적으로는 실패한 구조 작전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 그리고 백구가 그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백구를 넘기기 싫으신 거군요. 정확해. 그리고 한국 측도 같은 이유로 백구를 원하는 거야. 백구가 이준석의 최후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CNN, SBS, NHK 등 주요 언론사들이 백구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냉전의 유산을 이어온 충직한 개, 국경을 넘어 돌아온 전쟁 영웅, 침묵의 증인 등의 헤드라인이 등장했죠. 외교적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외교팀이 도착했어요. 그 중에는 한서진 통역관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외교관들과 달리 백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직접 볼 수 있을까요? 한서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백구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백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상하게도 한서진이 다가가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 한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나니? 나야, 서진이. 놀랍게도 백구는 그녀의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백구와 아는 사이인가요? 제가 물었죠. 한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준석 대위는 제 삼촌이에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왜 그녀가 이 외교팀에 합류했는지, 왜 백구에게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는지. 5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한서진이 말했습니다. 삼촌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시신조차 찾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백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구는 삼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을 거예요. 어쩌면 삼촌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예요. 저는 한서진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아픔,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마음. 저 역시 반려견 맥스를 잃었을 때 비슷한 감정을 경험했으니까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백구가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아 하사님. 그렇게 저희는 비공식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서진은 외교팀의 통역관이었고 저는 미군 하사였지만 실제로는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제이슨 부사령관은 저를 주시하기 시작했고 한국 측과 미국 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어요. 회의장에서는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백구는 한국의 자산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군 관할 지역에 있고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서진에게 찾아낸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준석 대위는 민간인 구조를 위해 명령을 어기고 현장에 남은 것 같습니다.
한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요. 그게 삼촌다운 행동이에요.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저희는 함께 작전 당시의 지도를 검토했고 백구가 매일 아침 바라보던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그곳은 작전 당시 이준석 대위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방향과 일치했어요. 백구는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한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백구를 몰래 데리고 나와 북쪽 경계 철문까지 걸어갔습니다. 백구는 여느 때보다 흥분한 상태였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보여줘, 백구야. 이준석 대위는 어디 있지? 백구는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철조망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한밤중에 기지 경보가 울려 퍼졌어요. 보안 경계 위반, 구역 7의 침입자. 반쯤 잠에서 깬 채로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제이슨 부사령관이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불렀죠. 김하사, 백구가 사라졌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격리구역으로 뛰어가 보니 문은 그대로였지만 환기구 덮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백구는 좁은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경비병이 중얼거렸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백구는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온 뒤 놀라운 속도로 경계 펜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북쪽 철조망 아래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정확히 알고 있는 경로였어요.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 제이슨 부사령관이 명령했습니다. 드론과 수색견을 투입하고 순찰대를 준비시켜 한서진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백구가 탈출했어요. 제가 설명했죠. 북쪽으로 갔어요. 한서진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이상한 결의가 스쳤어요. 그 개는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알리고 있어요. 제이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걔가 뭘 안다는 거야? 삼촌의 마지막 흔적을 찾으러 간 거예요. 저도 가야 해요. 한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불가능하다. 제이슨이 반박했습니다. 저쪽은 위험 지역이야. 군 인력만 투입할 거야. 저는 한서진의 눈빛을 봤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했죠. 제가 한서진 통역관과 함께 가겠습니다. 백구와 저는 특별한 유대가 있어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길고 긴 논쟁 끝에 제이슨 부사령관은 마침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스문의 시간뿐이야.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항상 통신을 유지해. 저와 한서진, 그리고 2명의 특수부대원이 팀을 이루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백구의 추적 장치 신호는 간헐적으로 잡혔어요. 밤새 이동하면서 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백구는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추적 신호가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폐건물 잔해가 있는 곳이었어요. 조심하세요. 특수부대원이 경고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뢰가 많아요. 저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폐건물 잔해 아래 작은 구멍을 파고 있었죠. 저를 보자 백구는 짖지도 않고 단지 고개만 들어 쳐다봤어요. 마치 드디어 왔구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백구야. 제가 백구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백구는 제가 다가가자 다시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어요. 저와 한서진도 함께 파기 시작했죠. 특수부대원들은 주변을 경계했고요. 1시간 정도 파내자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녹슨 금속 상자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곰팡이 쓴 노트와 암호화된 철제 플래시 드라이브,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삼촌 필체예요. 편지는 간단했습니다. 나는 오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을 구하러 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 믿는다. 내 곁에 있는 백구는 끝까지 사람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백구야, 잘 가라. 부디 살아남아라. 한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백구를 생각했던 이준석 대위, 그리고 그의 명령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실행한 백구. 특수부대원이 플래시 드라이브를 확인했습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네요. 기지로 돌아가서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트에는 작전 당시의 상황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준석 대위는 현지 마을에서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특히 아이들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령부의 철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조를 위해 현장에 남기로 결정했던 거죠. 백구는 구멍에서 더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특수부대원이 말렸습니다. 위험해요. 여기 지하에 불발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마지막으로 한번 그곳을 바라본 뒤 조용히 저희를 따라왔어요. 임무를 완수한 듯한 표정이었죠. 기지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견한 물건들은 즉시 분석팀으로 보내졌고 백구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더 이상 격리 대상이 아니라 영웅으로 대해졌죠. 플래시 드라이브의 암호화를 푸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밝혀지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이준석 대위가 찍은 영상이에요. 기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영상은 약 10분 분량이었어요. 이준석 대위는 폐허가 된 마을에서 민간인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영상에 담겨 있었죠. 수색 중입니다. 충성이 부상을 입었어요. 백구와 함께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은 이어졌고 이준석 대위가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들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이준석 대위는 백구에게 명령했죠. 백구,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 안전한 곳으로. 백구는 처음에 머뭇거렸지만 이준석 대위의 단호한 명령에 마침내 아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멀리서 총성이 들렸고 이준석 대위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빠졌어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거죠. 이준석 대위는 민간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백구에게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백구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5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그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 현지인이 연락해왔어요. 그는 인터넷에서 백구의 이야기를 보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개를 알아요. 5년 전 제 아들을 포함한 아이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왔어요. 군인이 보낸 개였죠. 우리 마을에서 백구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백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치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듯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거였어요. 그 영상에는 백구가 아이들을 인도하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총성과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백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유튜브, 뉴스 등에서 KUR의 코리안 도그 세이브 어메리컨 칠드런이란 제목으로 공유됐죠. CNN은 A Silent Witness Crossed the Border to Tell the Truth한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어요. 백구는 더 이상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정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어요. 백구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백구이어로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주요 뉴스 채널들은 매일 백구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했어요. 사람들은 백구의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주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돌아온 그 의지에 감동받았죠.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백구를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군견 백구를 구한 한국계 미군, 국경을 넘은 우정의 증인 등의 헤드라인이 저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구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노트와 드라이브의 내용이 완전히 복호화되면서 당시 작전의 전말이 명확해졌어요. 이준석 대위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두었습니다. 작전 당시 그는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민간인 마을에 위험이 닥쳤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특히 미국계 구호단체 직원의 자녀들을 포함한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죠. 사령부는 정치적 복잡성을 이유로 구조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위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나는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도울 수 있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나의 신념에 어긋난다. 이준석 대위의 이 말은 전 세계 뉴스에서 인용되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가 데려온 군견들 중 충성은 임무 중 사망했고 백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라는 마지막 명령을 받았습니다. 백구는 3명의 아이들과 함께 국경을 넘었고 그중 1명의 가족이 백구를 돌봐주었어요. 5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마을 아이들의 수호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떠났습니다. 이준석 대위가 남긴 물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어요. 현지인이 제공한 휴대폰 영상에는 당시 백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이들 곁을 지키는 백구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어요. CNN 기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개의 본능을 넘어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그는 이준석 대위의 마지막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건 본능이 아니라 의지죠.
인간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 그것이 국경과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구조된 아이들의 가족들도 뉴스에 등장했어요. 그중 한 미국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이준석 대위와 백구에게 기도해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준석 대위의 용기와 백구의 충성심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고 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5년 전 작전이 실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기록은 바뀌어야 했어요. 한국 국방부는 이준석 대위의 행동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행동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죠. 미국 측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특히 구조된 아이들 중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백구는 이제 저녁식 없이 떠난 군견이 아니라 우정과 희생의 상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백구는 영웅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백구의 이야기를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장난감 회사에서는 백구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죠. 한서진은 이 모든 관심 속에서도 조용히 삼촌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백구는 삼촌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삼촌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백구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건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인간성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한서진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위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감이 강했고 항상 약자를 돕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군에 입대한 것도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삼촌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군인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념을 지키셨죠. 한서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준석 대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했는지도요. 어느 날 한서진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준석 대위가 구한 아이들 중 한 명이 연락해왔어요. 지금은 15살이 된 소년이죠. 백구를 만나고 싶대요. 그 소년의 이름은 마이클 존슨. 5년 전 부모님과 함께 구호 활동을 하던 중 이준석 대위와 백구에게 구조되었던 아이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영웅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며칠 후 마이클과 그의 가족이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이클에게 달려갔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백구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죠. 안녕, 백구.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이클은 백구의 목을 껴안고 울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구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였어요. 용기, 희생,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백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자 한미 양국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흐름이 생겼습니다. 양국 정상은 백구를 공식적으로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지칭하며 군사적 긴장 대신 인도주의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공동으로 K9 평화연구소 설립이 발표됐고 저는 백구와의 특별한 인연 덕분에 자문위원으로 초빙받았습니다. 연구소의 목표는 전쟁 지역에서 사람과 동물의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이었죠. 한국 정부는 이준석 대위를 공식적으로 명예복권하여 그의 행동을 인도주의적 임무 중 순직으로 수정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준석 대위를 위한 대통령 훈장을 추서하고 백구를 명예 군견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서진과 함께 백구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더 이상 군견이 아니라 평화의 대사로 활동해야 해요. 우리는 백구가 양국을 오가며 학교, 병원, 재활센터 등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백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백구가 전하는 메시지에 크게 공감했고 백구는 어느새 국제적인 스타가 되어 있었죠. 백구와 이준석 대위의 이야기는 이제 외교의 문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오늘은 한미연합기지에 세워진 이준석 대위와 백구의 공로 기념비 제막식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광장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부사령관의 개회사가 끝나자 갑자기 백구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조용히 군중 사이에서 작고 수줍은 소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백구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얘기하셨어. 언젠가 돌아올 친구가 있다고. 그게 너였구나.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소년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군번줄이었습니다. 소년이 백구의 목에 그것을 걸어주자 백구는 소년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할아버지 대신 와줘서. 순간 모든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준석 대위가 살아생전 만나지 못했던 손자와 백구의 만남은 단순히 감동을 넘어 치유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념비의 천이 벗겨졌습니다. 검은 대리석 위에 이준석 대위와 백구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충성, 시간을 초월한 우정. 백구는 기념비 앞에 조용히 앉아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딘가에 있는 이준석 대위를 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백구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 백구, 우리 같이 가자. 백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의 발자국이 나란히 기념비 앞을 위에 찍혔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발자국이었습니다. 하늘에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고 저와 백구는 함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목숨을 바쳐 충성한 백구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게 하네요. 그저 한 마리의 진돗개가 아니라 사람에게 큰 깨우침을 줬던 백구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